1979년부터 이미 미래 첨단 산업 시대에 대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성한 곳, 1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이 동양의 실리콘밸리라 부르면서 집중적으로 자금과 기술 인력을 투입한 곳, 바로 이곳이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대만의 신주과학공업단지입니다. 아침 바람을 맞아 조용히 출렁이는 호수가 떠오르는 햇살을 받아 하루를 시작하는 이곳의 풍경처럼 신주공업단지도 이제 대만의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대만의 첨단 산업기지 신주과학공업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0년대 아시아 대표적 NIES, 즉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였던 대만은 견실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전자, 통신, 정보, 정밀기계 등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첨단 산업으로의 탈바꿈은 빠른 산업기술 파급 효과, 낮은 에너지 소비율, 높은 부가가치와 시장 가능성으로 좁은 땅 모자라는 부존자원, 상대적으로 높은 인력을 보유한 대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고, 이에 따라 1976년 과학공업단지 건설 계획이 추진된다. 약 4년간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과 사전 준비를 거쳐서 1980년 11월 신주 과학공업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됐고 집중적인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신주는 타이베이 서남 70km 지점, 대만 양대 국제항구인 기중과 가오슝을 잇는 중산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국제공항과 가까워 운송이 용이하며 연평균 습도 82%, 섭씨 21.9도의 해양성 기후로 주거 생활의 양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과학공업단지의 구상에서부터 조성 운영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국가계획에 의해 공업기술연구소, 국립청와대학, 국립교통대학 등 연구개발 기능과 교육 기능이 두루 갖추어져 고급 기술 인력 훈련,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곳은 단순한 공업단지가 아니라 살기 좋고 노동 환경도 쾌적한 첨단 산업 기지로 조성, 앞으로 대만의 전 국토가 나아갈 전형적인 표본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된다면 약 15년 후에는 대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과학공업단지로 될 것을 대만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구기관, 대학, 첨단 산업체와 고급 인력을 두루 갖추어 첨단 산업 기지로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 신주 과학공업단지. 취재팀은 우선 이들을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각종 중요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국을 찾았다. 연구개발, 기술 노동 인력의 공급 등을 통하여 이곳 첨단 산업과 공업기술연구소 등을 포함한 각종 연구소, 이와 관련된 학교 등의 협동을 극대화시키고 입주 기업체들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 바로 신주과학공업단지 관리국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공단 부지의 총 면적은 약 120만 평. 앞으로 150만 평을 더 개발할 예정인 신주과학공업단지, 그 한가운데 위치한 이 관리국은 업체 관리란 기본 업무 외에도 입주 업체와 근로자를 위해 각종 지원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신주과학공업단지 관리국장. 신주공업단지의 입주 기업에 대한 자격, 그리고 절차, 그리고 입주 기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我们这里现在的公司 필수적으로 첨단 기술 계통의 산업체라야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 IC, 통신, 자동화, 생물 기술,
에너지 공학 등이죠. 이전 회사들이 입주 신청을 해오면 저희 관리국 집행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회사의 전망, 경영 능력과 자본, 제품의 시장성을 검토한 후에 추천 심사 지도위원회를 통해서 재심사를 하죠. 단지 내에는 현재 100여 개 회사가 있고 이 중 대부분이 컴퓨터 계통의 업체입니다. 사실상 대만에서 제일 큰 컴퓨터 회사들, 즉 에이셔나 마이테크사 같은 큰 회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C 계통의 업체죠. 아직 드럼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죠. 우리는 메모리 계통에 주력합니다. 약 5억 달러 IC 방면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 방면으로 국내 정신국에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해외에도 수출을 합니다. 그 외에도 생물 기술, 광전 등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공단의 약 60%가 국내 기업이고 40%가 외국인 기업입니다. 외국인 기업 중 30%가 미국 기업이고 일본과 스웨덴, 스위스, 유럽 기업도 조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갖가지 기업 환경이 골고루 갖추어진 매력적인 이곳 신주과학공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 신청에 대한 심사와 허가는 관리국 집행부가 관장하는데 이 집행부는 국가과학위원회, 재정부, 경제부, 내정부, 교통부, 교육부의 관련 책임자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신청업체의 생산 과정이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가, 대만 내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닌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공헌도와 지역적 특수성에 적합한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기업의 경영 능력, 자본, 시장성, 연구개발 능력 등의 역량을 평가하는 등 입주에 엄격한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입주한 업체가 88년 말 약 100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컴퓨터 회사가 약 30%, 반도체 및 직접 회로 계통이 25%, 전기통신 관계 17%를 차지해 첨단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 내역을 보면 전 업종이 88년 말 현재 전 업체 불입 자본금 7억 2천만 달러 중 73%가 국내 자본, 22%가 외국인 자본, 나머지 5%는 화교가 투자한 것이다. 단지 내 회사들의 매출액은 총 2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78%의 성장을 이룬 것이다. 종업원 1인당 연간 생산량은 12만 달러, 한화 약 8천만 원. 이 액수는 대만 내 다른 어떤 지역의 수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전문 인력이 집결되어 있는 첨단 산업 기지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88년 말 단지 내에는 16,456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학력별 구성을 보면 박사 95명, 석사 696명, 대졸 2,994명, 전문대졸 2,945명, 고졸 7,833명, 기타 1,893명으로 대졸 이상의 고급 인력이 전 종업원의 23%에 달한다. 단지의 또 다른 매력은 어려운 심사 과정을 거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정부와 단지 관리국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은 몇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우선 5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후 재투자 또는 확장 투자의 경우 4년간 면제됩니다. 또 자체 사용 목적의 수입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제안을 해서 절차를 거치면 최대 5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하나의 계획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수 제안도 가능한데 기업과 공동 지원이 많습니다. 물론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이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 개발이나 제품 혁신을 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IC 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근의 2개 대학과 공업기술연구원, 단지 내 회사, 그리고 우리가 같이 추진하고 있죠. 매년 40만 달러를 쓰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IC 방면 외에도 전기 통신 기술 방면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5개의 은행이 있어서 기업에 편리하게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교통은행인데요. 공업개발은행의 성격을 가진 이 은행은 단지 내 회사들에게 저이자로 융자를 해주어서 회사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보관 창고와 더불어 식당, 우체국, 농구장, 영화관 등을 운영해서 단지 내 근로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跟研究单位结合在一起，共同来做事。 과학기술 도입과 인재 양성, 과학기술의 토착화, 그 응용과 시장 개척,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첨단 상품의 개발 등의 3단계 목표를 1990년까지 반드시 이룬다는 신주과학공업단지는 목표 달성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입주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세제면에서 신설 투자의 경우 5년간, 확장 재투자의 경우 4년간 소득세가 면제되고 면제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최대 20%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 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의 영업세, 공장 건물에 대한 세금도 아울러 면제해주고 있다. 각종 금융 지원도 다양하다. 신주단지 내 입주업체는 등록 후 기계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총 금액의 80%를 이자율 2%, 상환기간 10년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입주 기업이 정부와 합작을 원하는 경우 정부는 49%의 지분까지 소유할 수 있고 기업은 언제든지 정부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특허권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경우 그것을 총 자본의 25%까지 투자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장려하기 위해 한 건당 4만 달러 상당의 기술혁신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또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은 종합소득세 산정에서 제외해준다. 연구나 학술 목적에 쓰이는 기계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와 가속 감가상각 제도를 적용시켜 첨단 장비의 도입을 쉽게 하고 특정 직업 훈련, 기술 정형 세미나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00여 개의 첨단 산업체, 16,000명이 넘는 근로자와 이들 가족, 대학과 연구소 연구진들의 주거 및 작업 환경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 신주단지 관리국은 몇 가지 중요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 기업을 위해 컴퓨터 센터, 보세 창고, 운송센터, 투자진흥센터 등을 운영하고 공단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오수 처리장, 인공호수, 우체국, 의료기관, 각종 체육시설, 곳곳에 공원을 포함한 녹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관리국은 5개 서비스 분과의 운영진들을 통해 공단 서비스와 운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주단지의 큰 자랑 중에 하나는 역시 우수 인재의 산실이 되고 있는 국립청와대학이다. 국립교통대학과 함께 신주공업단지의 기술 인력 공급에 산실이 되고 있는 국립청와대학교입니다. 원래 북경에 있었던 이 대학은 이학원, 공학원, 원자공학원 등 3개의 이공계열 대학과 19개 부설연구소, 각종 실험실, 기술훈련센터 등이 있어 이웃 첨단 산업기지와 산학협동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국립청와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이곳 대학이
이 신주공업단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清华大学是在民国前1年，也就是1911 청와대학은 年 민국 전년, 그러니까 1911년에 북경에서 창립됐습니다. 1956년 대만의 신죽에서 과학연구소로 다시 출발하게 됐죠. 1964년부터 학부가 개설됐고 현재 4개 대학, 12개 학과, 19개 부설 연구소가 있으며 학생 수는 4,327명입니다. 그중 대학부가 2,769명, 석사반이 1,082명, 박사 코스에 476명이 있고 각 학과 외에도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중심이 4개 있습니다. 과학공업단지가 이곳 신추에 조성됨으로 해서 본 대학은 단지 내 많은 기업에 기술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00명의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반도체 방면에 매년 1,300명가량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수들이 과학단지 내 회사, 연구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프로젝트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对于科学园区以及在园区设厂的 1911년 황실대학으로 북경의 청화원에 설립된 국립청화대학. 일제시대와 2차 대전, 국공합작, 중국 본토 공산적화 등의 시련을 겪은 유서 깊은 이 대학은 1956년 대만의 신주에서 핵물리학과 기초과학 연구를 주목적으로 재건됐다. 신주 시내 중심가와 공업단지 사이에 조용한 임야 약 26만 평을 점하고 있는 이 대학은 국립교통대학과 더불어 공업기술연구원 과학공업단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첨단 과학 연구와 고급 인재의 산실답게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다. 학부 2,769명, 석사 코스 1,082명, 박사 코스 476명 등 총 학생 수는 4,327명이고 교수진이 412명,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0명이며 부교수와 교수 중 박사 학위 소지자가 92%를 차지해 고급 인력 양성과 각종 연구 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와대학의 또 다른 특징은 정책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 외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다른 분야를 선택해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입학할 때 전공을 잘못 선택한 학생들에게 다른 분야를 전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준다는 취지이다. 국립청와대학은 이학원, 공학원, 원자과학원, 인문사회학원 등 4개의 학부에 12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과 수보다 훨씬 많은 19개의 각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 공업단지 내의 특성화 대학이 갖는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부분의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이 연구소에서 소화해내고 있으며 여기서만 매년 약 2,000명의 고급 기술 인력이 탄생된다. 단지 내에 대학이 배출하고 있는 이 인력 자원이야말로 신주 과학공업단지의 기본적인 커다란 잠재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과학공업에 있어서 청와대학 연구진의 권위 또한 대단히 높다. 사실상 국가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술연구심사의 40%를 청와대학 이학부와 공학부의 연구진이 소화하고 있으며 매년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이 대학 예산의 35%를 충당하고 있을 정도이다. 물론 이 학교 예산의 65%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단지 내의 각 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체들의 신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산학협동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배후에 첨단 과학 기지를 안고 있는 이곳 대학에서는 산학협동을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在台湾我们这个学校 학교와 회사 간의 상호 협력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력 양성입니다. 반도체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지난 4년간 매년 1,300명 정도씩 그 방면의 엔지니어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직업을 갖지 않은 대학 졸업생이나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완벽한 반도체 훈련을 시키죠.
여기서 경험을 쌓고 최종 시험의 결과에 따라 각 회사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100% 취업을 합니다.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보다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받는 다양한 과정이 또 있습니다. 엔지니어로서는 필수적인 훈련이죠. 둘째는 회사와 상호 협력해서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학교, 회사가 상호 협력해서 공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죠. 우린 이미 반도체, 전기통신, 약품, 그리고 복합재료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죠. 학생들과 엔지니어, 교수들이 협력해서 연구 개발에 임하고 있고 덧붙여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공업단지 내의 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산학협동의 성과로서 판가름 날 것이다. 청와대학 역시 바로 이 부분에서 신주과학공업단지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단지 내에 비중 있는 연구소와 합동으로 4년학 협동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과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시켜 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직업훈련의 강화, 공동연구 프로젝트 확대, 시설과 장비의 공동이용, 각종 학술 세미나 개최, 방학기간을 이용한 대학생들의 일시적 고용 등의 구체적인 협동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의 혁신연구개발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기업체나 국가과학위원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해마다 늘고 있어 공업단지뿐만 아니라 대만의 산업에 있어서 청와대학 연구진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취재팀을 안내한 황 교수가 소속된 기계공정학과만 하더라도 25명의 교수단이 최근 2년 동안 37건의 각종 프로젝트를 끝냈으며 그들의 연구 결과는 각 기업과 국가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연구개발과 함께 산학협동의 결과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 기술훈련과 직업훈련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약 2,000명의 고급 기술 인력이 이 학교의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황혜랑 교수의 안내를 받아 취재팀이 들어간 이곳은 황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고과기 연구훈련소의 초대형 집적회로 실험실이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각종 산학협동 프로젝트, IC 설계와 시범 생산 등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학공업단지 내에서 갖는 청와대학의 가장 큰 의미는 미래 산업을 주도해 나갈 인적 자원의 산실이라는 대학 본연의 의미와 4년학 협동으로 첨단 산업에 필요한 각종 연구 개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주단지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커다란 잠재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주과학공업단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자랑은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해 카오슝, 타이난, 타이중 그리고 이곳 신주 등 전국 5대 산업도시에 분포해 있는 공업기술연구원, 즉 ITRI이다. 특히 신주의 공업기술연구원은 첨단 산업 부문에서 높은 연구개발 실적을 올려 신주과학공업단지를 비롯한 대만의 첨단 산업의 그 파급 효과를 확산시키고 있다. 공업기술연구원의 설립 목적, 기능,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各位知道中华民国的工业体系 본 연구원은 약 16년 전에 설립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능력으로 재단법인 개통의 연구기관을 만들어 공업기술 발전을 꾀하게 됐죠. 잘 아시겠지만
노동집약 산업은 미래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자본과 기술 집약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 공업연구원에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 연구원의 당면 목표는 국가공업 기술을 높이는 일과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약 1000명의 인원이 전기, 기계, 화공, 재료, 에너지, 오염 방지 계통 등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의 공업계와 관계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신형 공업 기술, 즉 국내에는 아직 없는 하이테크 공업 기술에 대한 연구이고, 둘째는 전통적 산업의 제품이나 제조 과정을 개선하는 일, 셋째는 중소기업의 기술 서비스를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품질 검사나 시험 관계, 기술 방면의 각종 자문들이 그것이죠. 넷째는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을 위해 공업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과의 협력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많은 연구 실적을 대학 교수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교수들이 우리의 고문이 되어 방학 때나 휴가철에 와서 장기간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우리 연구원의 연구진도 대학에 가서 수업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며 자주 토론회를 갖습니다. 올해의 연구 경비를 포함한 본 연구원의 예산은 미화로 약 2억 7천만 달러입니다만, 이 중 55%는 정부 지원으로 하이테크 계통의 연구를 하고, 나머지 45%는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当然我们的同仁也到大学里面去担任监 공업기술연구원은 총통령 548호에 의해 1973년 7월에 설립된 재단 법인으로서 자유중국 공업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첨단 산업의 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그 이후 16년 동안 이 연구원은 대만이 급속한 공업 발전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져왔다. 현재 이 연구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7개의 연구 부서를 보면, 재료 응용과 신소재 개발을 연구하는 재료공학 부문, 특수화학품을 다루고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화학공업 부문, 에너지와 자원 응용을 연구하는 에너지 자원 부문, 전자광학 관련 산업 분야를 연구하는 전자광학기술 부문, 수량 측정과 표준 검증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양측기술 부문, 기계 자동화, 설계 자동화, 초정밀 가공 등을 연구하는 기계공업연구소, 통신, 반도체, 컴퓨터 산업을 연구하는 전자공업연구소 등이다. 이 연구소에 재직하는 연구진의 학력 분포를 보면 박사가 231명, 석사가 1378명, 학사가 1672명, 기타 1694명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기술연구원은 기술 연구와 기술 보급에 있어 대학과 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학과는 쌍방의 역량을 합해 공동으로 공업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합작 방식이 실시된다. 공업기술연구원이 대학의 연구과제를 위탁시키는 방법, 대학 교수들이 고문이나 객원 교수, 특정 연구원으로 공업기술연구원에 와서 연구하는 방법, 그리고 공업기술연구원에 재직하면서 대학의 강의를 듣거나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등 대학과 연구원은 상호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공업기술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89년 9월 말 현재까지 위탁 연구가 120건으로 그 경비는 20억 8천만 원. 대학에서 기술연구원으로 연구하러 온 인원은 94명. 공업기술연구원에서 대학에가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인원은 134명으로 4년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89년 9월 말 현재 연구원의 연구개발비는 기본적으로 해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2억 원과 그 외에 정부 전담 부분의 비용 36억, 민간업체와 합작 부분 27억을 합쳐 69억 원에 이른다. 연구소의 기술 연구 결과는 민간 분야, 특히 새롭게 부상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보급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확산시킨다. 매년 7월 공업기술연구원은 기술 확산 보고서를 발행한다. 이 보고서는 그해 연구원 자신의 프로젝트 결과를 상술해서 관련되는 대학의 각 부서,
국내 산업체와 국가기관에 보내진다. 88년 한 해 동안 공업기술연구원은 113건의 공동연구, 84건의 기술 이전, 3만 1,084건의 기술 서비스 업무를 통해 공업기술연구원의 성과를 기업체계로 확산시켜왔다. 설립된 이후 16년 동안 공업기술연구원은 신과학 공업기술을 이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서비스를 하며 국방과학기술과 국방공업을 지원하고 미래산업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공헌해왔다. 工研院的研究范围非常的广泛， 많은 업체에서 우리의 기술 제공을 받고 있죠.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은 우리 공업기술연구원에서 출발했습니다. 1976년 미국 RCA사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고 정부 위탁으로 전자계통 기술 연구가 진행됐죠. IC 및 반도체 설계, 제조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에게 우리의 기술이 이전됐습니다.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반도체와 컴퓨터 계통의 연구에만 약 50억 원, 미화 2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로 인해 기업들은 미화 약 9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고 그동안 이 제품들의 수출액이 약 168억 달러가 됩니다. 정부에서 투자한 2억 달러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왔고 이런 결실이 본 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기쁩니다. 최근 본 연구원에서 개발한 신제품 하나를 소개하죠. 본래 전통 공업이었지만 현재는 복합 소재를 이용한 하이테크 산업이 된 것이죠. 복합 재료 중 탄소미와 수지를 합하면 가볍고 강한 재질이 나옵니다. 이것은 골프채인데 본 연구원의 신개발품 중 하나입니다. 이 골프채를 만든 회사는 본래 새로 된 전통 골프채를 생산했었죠. 우리는 이 회사의 재료 합성 기술과 생산 시스템, 기계 설비를 제공했습니다. 그 후 이 회사는 연간 약 100만 개의 골프채를 생산해서 이래야 국내 매출액 1, 2위를 다투는 골프채 생산 회사가 됐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2000년대 첨단 산업 선진국이 되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분야별 연구 개발, 기업의 기술 이전, 위탁 연구와 합작 개발, 각종 강좌를 비롯한 훈련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可是我们很高兴，政府50亿的投资，今天造就了这么大的一个产业。 신주과학공업단지는 무엇보다 많은 첨단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국가 정책 차원의 각종 프로젝트를 연구소와 대학에서 소화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신기술을 산업체에 확산시켜 국가 산업 발전과 함께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 연구 개발의 피드백은 상승 효과를 거두어 규모, 기술 축적, 그리고 매출액의 측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주단지 내의 업체들은 독특한 경영을 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기업과 다른 신주단지 내의 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총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로 타 지역의 1%의 6배나 된다. 둘째,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연평균 12만 달러로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2배가 훨씬 넘는다. 셋째, 완제품의 원자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가 평균 56%로 단지 밖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다. 넷째, 전체 종업원에서 연구개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다시 말해서 신주과학공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은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타 지역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연구개발 활동에 보다 많은 인적, 물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 매출액의 6%, 종업원의 30%를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하는 데는 기업 나름의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가 국가 정책 차원의 각종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이고 연구팀으로부터 이전받는 신기술의 상품 가치가 재래적 방식의 상품 가치보다 월등히 높아 총 매출액 신장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등록되어 가동 중인 업체는 컴퓨터 계통 31개 업체, 반도체 계통 24개 업체를 비롯해서 전기통신, 광통신, 자동차, 생물, 환경과학 등 총 100여 업체. 이들 업체가 갖는 총 매출액은 컴퓨터 부분 14억 1천만 달러를 포함해서
미화 약 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11억 달러에 비해 78%의 매출액 신장을 보여준다. 대만 정부는 이미 단지 내에 140개의 표준 공장과 19개의 주문 설계 공장을 건설해서 시범 가동 중에 있다. 이 통계들이 사실이라면 이곳은 기업가로서 한번 입주해보고 싶은 매력적인 기업 환경이라 할 수 있겠다. 과연 이곳 기업들이 그렇게 유리한 입지 조건과 실질적인 성과를 향유하고 있을까? 철저한 산업 보안으로 취재에 어려움을 겪은 취재팀이 무역진흥공사 대만지사의 협조를 얻어 찾아본 회사는 다행히도 최근 이 단지 내에서 톱 클래스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첨단 산업체였다. 우리가 지금 방문할 EASD 회사는 미국 본공장, 홍콩 공장과 더불어 16비트형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전자회사입니다. ASD가 이 단지에 입주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가 이곳에 입주한 이유는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회사가 원하는 아주 좋은 고급 인력이 이곳에서는 쉽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회사는 컴퓨터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좋은 부품 공급처가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는 그 방면에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곳 단지 내 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편리한 서비스 센터가 많기 때문이죠. 지난 1년간 컴퓨터 업계는 다소 하락세를 보였지만 저희 회사는 하이테크 제품 생산으로 그 하락세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출액이 미화 1억 달러였고 올해는 30%가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회사 설립 후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세무 지원, 둘째는 저이자로 단지 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의 공업기술연구원과 청와대학, 교통대학 등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고 고도의 기술 지원과 우리 회사 종업원의 기술 훈련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회사는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원복지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험 없는 신입사원들의 초봉이 13,000원, 한국 돈으로 33만 원 정도가 표준입니다. 이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중상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임금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자주 여행을 하게 한다든가 많은 복지 활동을 지원합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이 회사 사장 역시 그들의 노하우가 되는 것은 취재팀의 접근을 막았고 회사 홍보용으로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 회사를 소개했다. 1982년 알버트 웡, 사피 쿠오세이, 토마스 웬 등 3명의 엔지니어가 미국에서 창립, 그들의 이름 첫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AST사. 이곳 신주에 진출한 지 2년째 되는 이 회사는 PC286, PC386 등의 퍼스널 컴퓨터가 주 생산품이며 지난해 1년 동안 이곳에서만 수출 6천만 달러를 기록해 대만 내에 34번째 가는 수출입 회사가 됐다. 최근 3년 동안 44%의 매출액 신장을 이룩한 이 회사는 신주 공장에서만 올해 수출액 1억 3천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수출액은 신주 단지 내에서 5대 수출 회사에 포함될 정도이다. 이 회사 역시 단지 내의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다. 단지 내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공원 속의 한 건물처럼 쾌적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맑은 공기, 넓은 녹지 공간은 신주 과학공업단지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취재팀의 요청에 따라 퍼스널 컴퓨터 386이 생산되는 현장으로 안내한 차이 사장은 10월 말 현재 1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전 종업원의 협력으로 연말이면 수출 목표액 1억 3천만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한다.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곳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어떻게生活하고 있을까? 취재팀은 신주 과학공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한 근로자 가정을 방문했다. 한국에서도 경남 창원에 있는 KBS에서 이곳 신죽단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취재팀들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은 제 딸아이 앤이고요. 2살 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아내, 결혼한 지 4년째 됩니다. 아내도 단지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아이는 부모에게 맡기죠. 사실 이곳은 고급 주택가인 셈인데요. 이 집들은 단지 내에 땅을 제공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지금은 대부분 단지 내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높고 또 조용해서 환경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땅값은 조금 비싸죠. 근처 내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긴 하지만 시내보다 가격이 조금 높아서 주로 시내 쪽으로 쇼핑을 갑니다. 园区内工作的这个薪水蛮高的，然后比起外面来讲薪水高。对。那能不能请问一下，说你们两位的薪水差不多一个月有多少？ 둘이 합치면 여기 돈으로 약 9만 원 됩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죠. 아마 내 월급이 좀 많기 때문이겠죠. 그 회사에서 그 주택에 대한 어떤 그 장려 제도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단지 내 관리급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조를 해주죠. 단지 내에는 거의 완벽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병원, 영화관,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식당, 또 쇼핑센터가 있죠. 단지를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애들 공간도 다 있다 그런 얘기네. 那我请问一下，那个园区内小孩子这些游乐设施有没有全部完善？ 그게 나좀 물어보고 싶어. 那我请问一下， 아이들 这个 아이들만이 因为你是做母亲的一个。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평소에 집에 있을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기숙사 근처에 어린이를 위한 각종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가소에 아이를 맡기기 때문에 아직은 애들 교육 문제에 어려움이 없어요. 단지 내에는 근로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외에도 연립주택 44동, 아파트 90여 동, 그리고 기숙사 시설이 마련돼 있는데 이들 주택 지역은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다. 취재팀이 찾은 근로자 푸시앙 씨의 가정은 이곳에서도 비교적 가구당 소득이 높은 편이다. 한화로 약 230만 원 상당의 고소득임에도 생활은 검소하다. 푸시앙 씨는 4년 전 결혼을 하고 이 집을 장만했다. 최근 3년 사이에 이곳 땅값이 무려 3배나 뛰어올라 미리 사두길 잘했다며 땅값과 함께 뛰어오르는 물가에 대해 걱정한다. 3층으로 된 이 집의 구조는 비교적 단조롭지만 생활하기엔 편리하게 돼 있다. 고급 엔지니어답게 서재에 설치된 컴퓨터와 지내는 시간이 많다. 딸 앤의 방 그리고 침실이다. 꾸밈이 없고 실용적이며 검소한 대만 국민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가정주부의 약 70%가 직장을 갖고 있으며 사치와 허영보다는 근면한 생활과 경제적 이익, 실속을 찾는 대만 여성들의 힘 또한 국가 경제에 공헌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곳 단지의 경기 동향과 전망 그리고 이 단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这个 park 过去3年 단지 내 회사들은 지난 3년간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총 매출액이 미화 20억 달러 정도 예상합니다만 1996년까지 우리는 연간 매출액을 6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때가 되면 5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신죽시를 하나의 첨단 두뇌 도시 또는 첨단 과학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행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추진 중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과 각종 연구기관
첨단 산업체가 연계되어서 연구 개발 및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시설 투자가 합쳐져서 10년 후에는 일본의 쯔쿠바 단지처럼 첨단 과학 단지가 될 것입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책의 일환으로 기술 집약 산업을 육성하고자 설립된 신주공업단지는 지난 10년간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고급 기술 인력 양성, 첨단 상품의 개발이란 목표를 달성해왔다. 대만 경제가 안고 있던 문제, 즉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 과학공업단지는 이제 다가올 1990년대 첨단 산업 시대를 맞이할 만반의 태세를 갖춘 셈이다. 수도 타이페이에서 70km 거리, 장개석 국제공항에서 불과 30분, 기륭 국제항구에서 90분 거리에 있는 신주과학공업단지. 이곳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종 연구소, 대학, 그리고 첨단 산업체들이 서로 연계되어 대만이 나아갈 전형적인 산업도시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만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대만의 미래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취재팀은 이번 취재를 계기로 해서 동양의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이 전개될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한국의 미래 산업을 생각해 봅니다.